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이는 단속 규정입니다. 별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2번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이는 효력 규정이죠. 그래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에요. 3번 공익법인 기본재산처분 주무관청의 허가. 기본재산은 생존권과 직결되죠. 그래서 효력 규정입니다. 4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에요. 5번 국토법상 일정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무효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효자가 있으니까 이건 효력 규정입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뭐죠? 유효한 걸 고르라는 거죠. 기억,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형사는 무효라고 그랬죠. 민사에 대해서는 유효입니다. 니은, 비자금 소극적 은닉. 자, 은닉인데 소극적이죠. 유효합니다. 디귿, 지문이 좀 긴데요. 이 보험에 대한 거네요.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자, 사고를 고의로 낸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건 괜찮습니다.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그러니까 임신부 자신을 보험 수익자는 돈 받는 사람이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다. 즉 보험 사고가 태아에게 발생하면은 그 돈을 임산부가 받겠다는 그런 계약이에요. 사고를 고의로 낸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유효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1번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체결했네요.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겁니다. 이 경우는 단속 규정이죠. 공인중개사만 처벌하면 됩니다. 계약은 유효해요.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을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이거는 판례죠. 무자격자라도 우연히 일회성으로 중개했고 수수료의 수준이 적정했다면은 괜찮다는 게 판례입니다. 우연히 했기 때문에 작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받은 돈도 적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3번 민사에서 적정 수준의 송공부수 약정 괜찮죠? 형사사건이었다면 무효입니다.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이다.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게 판례였는데요. 우리가 이 기억상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이 맞아요. 근데 이 상가지역은 이런 용도지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상가지역을 실수로 상업지역이라 했다. 이거는 일반 입장에서는 이 구분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수로 했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즉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상 보면. 두 번째 쪽에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이다. 그러면은 즉 시세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본인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세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었다.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암기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뒷부분 그 착오 부분에서 이 시세에 대한 착오는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도요, 이 시세에 대한 착오는 문제 삼지 않아요. 즉 착오 취소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뒤에서 나옵니다. 5번 보험 사고를 가장 끝이네요. 이러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 사고 가장 이건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죠. 아시는 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 자, 우리가 보험 사고 가장해서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현재 지금 계약만 체결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보험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면은 이때 바로 사기죄에서 실행에 착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급을 이제 받으면은 이 지급을 받는 거죠. 지급 받으면은 사기죄라고 그럽니다. 이걸 우리는 기수범이라고 그래요. 범죄를 완성시켰다는 거고요. 이 청구한 단계, 보험금 청구한 단계 뭐라 합니까? 실행에 착수로 봐서 사기죄 미수라고 그럽니다. 미수니까 실행에 착수는 했는데 결과는 아직 없는 거예요. 돈 받은 결과는. 그래서 당연히 사기죄 기수가 더 중하게 처벌하고 미수는 좀 더 경하게 처벌하겠죠. 그럼 이 전 단계는요. 이거는요. 청구하기 전이면 즉 계약만 체결한 단계에서는 이건 예비 행위입니다. 예비. 미리 했다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기 예비죄는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무죄입니다. 무죄. 이게 지금 무죄인 상태예요. 그러면은 형법상 무죄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거기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반사의 질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명예계약.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죠. 민법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무효인데
이게 암기가 안 되신 분들 위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정이라 하면요, 이게 합의죠. 공모, 통모, 합의입니다. 근데 합의, 뭐에 대해서 합의했습니까? 허위인 것을 합의한 거죠. 즉 효력이 없는 것을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매는 왜 하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근데 내로남불 기억나시죠? 투기냐 투자,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 하지 효력 규정으로 하진 않습니다. 3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근데 허가 없이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죠.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토지 양도 계약. 도박은 선량한 풍속이 아니죠. 그래서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죄로도 되죠. 그래서 사회 질서 위반이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5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대가로, 자 이거 뭐죠? 수뢰죄에 가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내용으로 하니까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무효입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 무효로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반사회 질서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법률 행위. 강도를 예로 들었죠. 강도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는 한데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강한 협박입니다. 이 박이 협박인데 강도보다는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무효로 할 일은 아니고 유효로 하되 대신에 취소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한 느낌으로 외우는 겁니다. 니은과 디귿은 동시에 볼게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낚이지 마세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낚이면 안 됩니다. 즉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오케이, 유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오케이, 유효. 이거 암기하세요. 뒤에 읽지 마세요. 이거 낚입니다. 이러면 읽으면은. 리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자, 매도인의 배임행위랍니다. 그 매도인은 뭐가 되죠? 아까 말했죠. 배임죄라는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했답니다. 이 가담은 공범이라는 거죠. 즉 같은 범죄네요. 배임죄를 같이 범한 겁니다. 그러면은 죄에 해당하죠. 그럼 형법 위반이죠. 그러면 법질서 위반이죠.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러면 민법제 103조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으려면은 법에 위반된다든가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된다고 보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에는 위배되면 되겠습니다. 기억,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임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그런 법률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윤리에 위배되는가 볼까요?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임차인에게 허가 건물이라고 속였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임대한 겁니다. 이를 반윤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판례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임대 행위는 유효합니다.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이러한 행위는 계약만 체결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보험금을 청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사기 예비 행위인데 형법에서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비윤리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성문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도덕적으로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송금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민사약정은 괜찮다고 그랬죠. 근데 형사에서는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민사 관련해서 변호사의 송금보수 약정은 유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한 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받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참고인은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진실 진술 의무가 없어요. 즉 참고인은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가 아닙니다. 위증죄가 아니에요. 근데 법정에서 진술하는 그 증인이 있죠. 증인 같은 경우는 이 증언을 할 때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설문에서 이제 참고인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도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아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반사의 질서 관련해서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있죠. 즉 윤리 위반도 봐야 되잖아요. 허위 진술을 대가로 해서 이제 대가와 결부가 된 거예요. 대가와 결부. 이런 경우에는 반윤리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본 겁니다. 반윤리적이라고. 그렇다면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재정리하자면 참고인은 그 위증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법 위반으로 될 수는 없어도 허위 진술 대가로, 즉 대가가 결부돼서 이러한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은
비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암기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아닌 것 했으니까 이거는 유효한 걸 찾는 겁니다. 과도하게 중하는 위약벌 약정이랍니다. 즉 과도하게 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도박자금 제공 목적 금전되어 역시 무효로 보는 거죠. 선량한 풍속 위반입니다.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소송 증언 관련해서 교통비, 실비 등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는 약정이랍니다. 그럼 이거는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 이걸 무효로 봤어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적당의 대가를 금전받기로 한 약정. 공무원의 직무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불가매수성. 그래서 이러한 약정은 성문법 위반이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쨌거나 무효입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낚이지 말자라고 했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오케이 괜찮습니다. 유효해요. 이 이하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즉 유효한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이혼이나 결혼 같은 것을 이제 신분행위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신분행위에서는요 절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조건을 달면은 그 자체로 이게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행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2번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이 내용은요 결론적으로 불륜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불륜 이 자체는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모르신 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내연녀에게 이때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불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한다고 그랬죠. 현재 불륜 중인데 이 불륜이 끝나면은 해제한다, 증여를 해제한다, 증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줬던 것을. 내연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불륜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증여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그래서 이거는 선량한 풍속 위반이라는 겁니다. 3번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 했답니다. 매도인이 그럼 뭐죠? 이건 배임죄가 됩니다. 죄인인 거예요. 범죄인. 여기에 적극 가담했대요. 그러면 이 배임죄의 즉 범죄에 대해서 공범이 되는 거죠. 즉 범죄예요. 이러한 관련 체결한 계약은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질서 위반이니까요. 4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뭐다?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그럼 단속 규정인데 이는 처벌은 하되 즉 과태료는 먹을 수 있을 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아닌 것, 즉 유효한 것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약정. 자, 공무원의 직무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와 관련해서 금전 지급 약정을 하면은 아직 안 받았더라도 수뢰죄,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내용하기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유효한 것을 찾는 겁니다. 기억,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 임치, 소극적 은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는 유효한 걸로 봤죠. 니은, 피상속인은 망인을 얘기한 겁니다. 죽은 사람, 통상 아버지라고 할게요. 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은 아들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자, 여기서 적극적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기망이라고 돼 있지 권유라고 안 돼 있어요. 적극 가담 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기망이란 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매수 행위는 무효라고 이제 판례에서 그랬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인 그 배임죄 관련 이중매매 배임죄와는 약간 달라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을 했어요. 매각. 근데 여기서 등기는 당연히 안 넘겨줬겠죠. 돈을 받았겠죠.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을 받고 등기는 아직 안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있는데 매수한 제2매수인이 이 제2매수인이 상속인을 속인 거예요. 권유한 게 아니라 속인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이 이제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설문에서 보면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판 것을 모르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인은 배임죄가 아니죠. 몰랐으니까. 배임죄, 이 죄라는 것은요, 항상 고의범이거든요. 어떤 행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의사도 있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정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럼 고의범이 아닙니다. 근데 배임죄는 과실배임죄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의범이어야 되는데 이 사정을 상속인이 몰랐기 때문에 배임죄가 지금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범자 논리를 했잖아요. 일단 이 상속인이 배임죄가 해당하고 여기에 적극 가담해가지고 이 사람을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형법 위반이다. 그래서 제2 매수 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상속인이 지금 모르고 하는 거라 고의범이 아니다 보니까 배임죄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기망한 이 사람이 이 상속인에 대해서 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범의 전제 조건이 상속인이 범죄인이 됐을 때 내가 가담하는 그런 구조인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형법 위반만 얘기했나요? 즉 법 위반만 얘기했나요? 아니죠. 그에 또 뭐가 있었죠? 윤리 위반도 있었잖아요. 도덕이나. 그러면 사람을 속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게 비윤리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윤리적이라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는 사람을 속여서 했기 때문에 비윤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배임죄 논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앞에서 봤던 이중매매에서 그 배임죄에 해당하고 그거 있죠. 그거랑은 지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글자 하나 때문에 상속인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적극 권유를 넘어서 기망행위까지 했다는 점,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같아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무효인 겁니다. 이러한 매수행위는요. 설명은 다소 장황하였는데 적극 가담, 적극 기망 이게 동시적으로 봐서 같은 것으로 봐서 이게 외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운 그 이중매매와 같은 논리로 판단하세요. 디귿번과 리을번은 같은 겁니다. 논리가요. 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낚이지 말자 그랬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나오면 오케이, 괜찮다,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유효. 자, 세금 회피 목적이죠. 괜찮다, 오케이죠. 유효입니다. 다음 뒷부분 안 읽어요. 그냥 끝내는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유효한 것은, 그렇죠. 유효한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이혼, 결혼 이거는 신분행위라고 그랬죠. 신분행위에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속시키면 안 돼요. 그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2번,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관세범 처벌법 위반 관련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법정에서 허위 진술 대가로. 자, 법정에서 진술하는 건 뭐죠?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이고 이런 경우는 증언입니다. 수사기관과 달리 법정 증언은 진실 진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금전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수사기관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겁니다. 노름빛, 풍속 위반이죠. 무효입니다. 5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면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파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즉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겠다는 뜻이에요. 잘 살아보겠다는. 그래서 이러한 약정은 유효로 본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를 처벌하는 성문법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허가 건물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비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어요. 2번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 이 말은 곧 부첩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윤리적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겠죠. 반사회적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처벌에 한 증여. 이 말은 뭐냐면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역시 무효가 되겠습니다. 4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거 공무원의 직무는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문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죠. 5번 변호사 아닌 자랍니다. 그 대가를 받겠다. 소송 승소 조건으로. 그러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정법 위반이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자, 증명입니다. 그러면은 효력 발생 요건이 틀렸죠. 농지 취득 자격 허가라고 안 그랬어요. 만약 허가였다면은 히읗끼리 만나니까 효력 요건이 되는데 증명이기 때문에 효력 요건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이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한 것은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은 효력 요건이라고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히읗은 히읗끼리 만난다 이렇게 오라겠어요. 2번 탈세를 목적으로, 오케이죠. 낚이지 말자 했죠. 이 이하 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탈세를 목적으로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무효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오케이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맞는 건데요. 자,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채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등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즉 채무 불이행 책임이 나오는 것이지 그 계약 자체가 애초부터 무효로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법률 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 말은 뭔 말이죠? 동기의 불법입니다. 이게 문제가 동기의 불법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에 표시되었답니다. 그 동기가. 원래 이 동기는 법률행위의 그 전 단계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표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했는데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표시된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면은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가 맞는데 표시되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5번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낚이지 말자 그랬죠. 강제 집행 면탈 목적 오케이 유효입니다. 이하 읽는 거 아닙니다.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네요. 오케이라고 해서 괜찮다 해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이중매매에서는 한 번 팔고 두 번 팔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은 두 번 판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을 한 겁니다. 지금 채권자가, 매도인의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매도인은 배임 행위를 했으면 매도인은 배임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 설정한 것도 배임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반사질서 법률행위로 봐서 그러한 설정 저당권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그런 판례예요.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결론적으로 맞는데요. 자, 동기가 반사회적, 이 말은 동기의 불법이죠.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표시되지도 않았고 또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상대방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다면은 유효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표시되거나 알려졌다겠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약정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넘었다는 게 통상 용인된 수준을 넘으면 이게 문제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 소송 증언을 조건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통상 용인된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 약정이 무효라는 겁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기준점이 현재나는데 법률행위 시예요. 재판 시가 아니고요. 이거는 계약 체결 시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 즉 이러한 윤리나 사회질서 규범은 변합니다. 그 시간에 따라 변할 때 계약 체결 시점과 재판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를 기준한다? 앞에 그 기준이죠. 즉 법률 행위 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까 1번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2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사회질서는 때로는 범죄, 즉 살인 청부 계약을 예로 들었어요. 이러한 경우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누구에게든 이 세상 어디 가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어야겠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답니다.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 현장에 간 거예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거죠. 매도인에게.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되고 안 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이 아니라 본인은 집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던 대리 행위를 했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설문 보시면 본인이 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데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본인 기준 자체가 틀린 겁니다. 대리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자, 그럼 이게 뭐죠? 무효죠. 무효 중에서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를 매수해서 등기한 선의 제3자 유효 주장할 수 없죠. 어디 상황이든 누구에게든 항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답 나왔습니다. 2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부족하냐면은 적극 가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 권유도 아니고요. 그래서 알았다는 사정만 가지고서는 제2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일반적인 경우죠. 즉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이중매매 중에서 원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유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즉 무효인 경우네요.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했어요. 제1매수인은 소유권자를 대의하여서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은 안 돼, 대의는 돼. 직접은 안 되는 거예요. 직접은 안 돼, 대의는 돼. 외우세요. 5번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 임대차 계약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중 임대차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표시를 잘 하시면서 따라다녀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지문 자체에다가 표시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즉 갑이 소유자네요. 그래서 네모를 칩니다. 을에게 팔았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동글뱅이 을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중도금을 받았네요. 이 중도금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갑은 이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즉 배신을 하면 안 되는 이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후 병이라는 사람 새로운 등장인물은 삼각형을 표시할게요.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답니다. 이 적극 가담은 키워드죠. 이거는 이제 적극 가담이니까 공범이라는 겁니다. 지금 갑이 배임을 했답니다. 그럼 갑은 이미 배임죄가 됐다는 거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가담했다, 적극 가담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갑은 배임죄가 되는 거고요, 병은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그런 구조죠. 둘 다 지금 갑과 병은 범죄인인 겁니다. 자, 쭉 읽을게요. 등기를 누가 앞으로 가져갔죠? 병 앞으로 가져갔죠. 주어가 병이니까 등기까지 지금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중도금까지 줬는데 등기를 못 가져갔으니까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을이 피해자입니다. 갑과 병은 배임죄를 범한 범죄인이고요.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의감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은 없다고 그랬죠. 자, 이 을은 병에게 1 매수인이 2 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를 할 수 없죠. 다만 대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직접은 없다. 맞습니다.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은 맞는 건데요. 자, 봅시다. 이 병은 배임죄를 범한 공범이라고 했어요. 즉 범죄입니다. 그럼 범죄도 불법이죠. 즉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건데, 자 봅시다.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갑이, 즉 소유자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해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다면은 3번 지문은 맞는 건데요. 갑이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4번 병 명의 등기는 현재 지금 병 앞으로 제2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이를 추인한다는 거예요. 갑은 지금 현재 누구죠? 배임죄를 범한 범죄인이죠. 이 사람이 추후에 인정한다 해서 유효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유효가 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절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고 말고 의미 없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무조건. 5번. 만약 선의의 정의. 자, 새로운 등장인물 나왔는데 이 부분은 표시를 아름모로 해볼게요. 선의의 정의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했답니다. 이런 구조네요. 이전 등기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정은 갑병의 매매계약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가 틀렸죠. 왜냐하면 이미 배임죄를 범했고 이는 법 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절대 무효이니까 어느 누구가 어떤 상황에서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으로 5번이 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즉 소유자니까 네모로 표시할게요. 을에게 팔았답니다. 을에게 동글뱅이 을. 중도금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갑은 의무자가 되는 거죠. 다시 병에게 팔았대요. 세모로 표시할게요. 저 을에서 병에게 판 겁니다. 그러면은 이중매매가 이제 구조가 완성이 된 거죠. 등기까지 병에게 했으니까 이중매매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병이 이제 적극 가담했냐 이것만 문제되는 거죠.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의 대리인이랍니다. 그러면은 병의 대리인 무 여기에 있네요. 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가 여기 있어요. 무가 병을 대리해서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 즉 대리인의 적극 가담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면은 대리인 무는 뭐가 되죠?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행위는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본인인 병에게 기속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그 집에서 자고 있는 병 본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반사의 질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현장에 오지도 않고 집에서 자고 있는 병을 상대로 그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리 행위를 했고 적극 가담했던 무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의 질서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병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였답니다. 그러면은 이중매매죠. 그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입니다.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받은 경우 등기가 지금 병 앞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이중매매가 완성이 된 거예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서 틀린 것은 갑, 병 사이, 매도인이죠. 매도인 갑과 병, 제2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죠. 왜냐하면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을은 병에게, 1 매수인 을은 병에게, 제2 매수인에게 직접은 없다 그랬죠. 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을은 갑을 대의하여, 자, 을은 소유자 갑을 대의해서는 가능하다 했어요. 여기서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의이면 취득한다. 이건 틀렸죠. 왜냐면은 앞에서 이미 적극 가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법질서 위반이니까 민법제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득자가 아무리 선이라도 항상 그 후로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